2024년 12월 17일 설악산에서 조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난자는 캐나다 출신 산악인. 에베레스트 등정 5회. 그런 그가 설악산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발견한 건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조난자를 감싼 채 쓰러져 있는 한 마리 개. 진돗개였습니다. 체중 3kg 감소, 발바닥 동상 하지만 주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개가 없었으면 저는 못 살았어요. 병원 침대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48시간 동안 체온을 나눠주고 불 피울 나뭇가지를 모아주고 대피소까지 길을 안내한 그 개. 그 개는 원래 그가 원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셰퍼드를 원했습니다. 훈련된 명견을요. 하지만 딸이 졸음 끝에 마지못해 입양한 진돗개. 한 달 동안 제임스를 거부하던 그 개. 그런데 왜 그 개는 주인이 위험할 때 도망가지 않고 목숨을 걸었을까요?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48시간을 버텼을까요? 진돗개는 한 주인만 섬깁니다. 한 번 주인으로 인정하면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세계 최고 산악인을 무릎 꿇린 48시간, 그리고 한국 진돗개가 증명한 본능의 위대함을 공개합니다. 진돗개를 응원하고 싶다면 진돗개 최고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1초만 시간 내서 꾹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리엄슨입니다. 38살 캐나다 출신 산악인이죠. 에베레스트를 5번 올랐고 킬리만자로는 단독으로 등반했습니다. 2023년 한국 기업의 산악 안전 컨설턴트로 일하게 되면서 서울에 정착했죠. 아내 사라와 7살 딸 에밀리와 함께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토요일 에밀리가 또 시작했습니다. 아빠,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이미 10번도 넘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려동물에 관심이 없었죠. 산에 자주 가야 하는데 개를 어떻게 돌봐요? 그런데 에밀리의 눈물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친구들은 다 강아지 있어요. 저만 없어요. 아내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한 번만 보러 가자고요. 결국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유기견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보호소에 들어서자 온갖 개들이 지저댔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었죠. 셰퍼드 있나요? 훈련 잘 된 걸로요. 저희 집 넓거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셰퍼드 2마리, 리트리버 3마리 있다고 했죠. 하지만 딸 에밀리는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빠, 저기 좀 봐요. 구석울이었습니다. 다른 개들이 왁자지껄한 것과 달리 거긴 조용했죠. 흰색 진돗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크기는 중형견 정도. 귀는 쫑긋, 꼬리는 말려 올라가 있었죠. 저게요. 에밀리가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안 돼. 너무 작아. 셰퍼드가 훨씬 나아. 하지만 에밀리는 이미 우리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개는 에밀리를 물끄러미 쳐다봤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고개도 안 돌리더니 에밀리한테만 반응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저 개는 3살 수컷이에요. 전 주인이 3달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밥도 잘 안 먹고요. 진돗개는 한 주인만 섬기는 습성이 있어서 새 주인 만나기 힘들어요. 저는 더욱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더 안 되죠. 우리 집 와서도 적응 못하면 어떡해요. 에밀리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저게 슬퍼 보여요. 우리가 데려가요. 저는 난감했죠. 셰퍼드는 훈련도 잘 돼 있고 명령도 잘 따릅니다. 산에 데려가도 안전하고요. 하지만 저 진돗개는 뭐죠? 한국 시골개 아닌가요? 직원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다음 주면 안락사 대상이에요. 너무 오래 남아 있어서요. 에밀리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 아내도 제 팔을 잡았죠. 당신 한 번만 기회 주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데려가 보자. 입양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직원이 그 개를 데려왔습니다. 목줄을 채우려는데 그 개가 슬쩍 피했죠.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경계하는 듯 하지만 적대적이진 않았죠. 차에 태우는 것도 한참 걸렸습니다. 결국 에밀리가 먼저 타고 손짓하자 그제야 올라탔죠. 집으로 가는 내내 그 개는 창밖만 봤습니다. 제 선택이 맞았을까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작은 개가 2달 뒤 제 목숨을 구할 줄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에밀리가 신나서 소리쳤죠. 이름 뭐로 지어요? 저는 그 흰털을 보며 말했습니다. 스노우. 눈처럼 하얗잖아. 하지만 스노우는 우리 가족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실 구석으로 가서 웅크렸죠. 제가 물그릇을 가져다 놔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첫날 밤 스노우는 밥을 한 입도 안 먹었습니다. 저는 걱정됐죠. 굶어 죽으려나?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밀리가 손으로 사료를 주자 그제야 몇 알 먹었죠. 하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거리를 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스노우는 에밀리만 따라다녔어요. 그것도 2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요. 제가 다가가면 슬쩍 피했죠. 저는 좌절했습니다. 이게는 날 주인으로 안 보는구나. 아내가 말했죠. 시간이 필요한가 봐. 진돗개는 신중하대. 인터넷에 그래.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스노우는 저를 피했어요. 산책을 나가도 아내나 딸이 줄을 잡으면 따라가는데 제가 잡으면 버텼죠.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에밀리가 숙제하고 있었어요. 수학 문제를 못 풀어 울상이더군요. 저는 옆에 앉아 설명해줬죠. 그때 문득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스노우가 5미터 떨어진 곳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스노우가 저를 그렇게 오래 쳐다본 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쳤죠. 스노우는 천천히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자기 자리로 갔어요. 작은 신호였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산악 안전 교육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날따라 숨이 가빴죠. 제게는 옛날 고산병 후유증이 있습니다. 가끔 호흡곤란이 와요. 거실 소파에 앉아 기침을 했습니다. 심하게요. 아내가 물을 가져다 줬죠. 그때 스노우가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무릎에 턱을 얹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저는 놀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스노우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은 더 이상 경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괜찮아, 스노우. 저는 처음으로 녀석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스노우는 피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출근하려고 현관 나서면 스노우가 따라와 배웅했어요. 퇴근하면 꼬리 흔들며 맞이했죠. 일주일 뒤 스노우는 완전히 제 개가 됐습니다. 제 옆에 붙어 자고 산책도 제 뒤를 따라왔어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 정하는데 한 달 걸린대. 근데 한 번 정하면 평생이래. 저는 스노우를 보며 생각했죠. 이제 산에 데려가 봐도 되겠어. 12월이었습니다. 저는 설악산 등반을 계획했어요. 대청봉까지 왕복 코스. 제 경력으론 쉬운 산행이었죠. 스노우 첫 등산으로 딱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가 걱정했어요. 아빠, 스노우 괜찮을까? 걱정 마. 아빤 산 전문가야. 저는 그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몰랐습니다. 12월 15일 토요일 새벽 5시. 저는 스노우와 함께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스노우는 조용히 창밖을 봤어요. 오전 7시 설악산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입산 신고를 하러 들어갔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코스가 어떻게 되세요? 대청봉 왕복이요. 오늘 중 하산 예정입니다. 직원이 날씨 앱을 보여줬어요. 오후 2시부터 폭설 예보 있어요. 하산 권고합니다. 저는 웃었죠. 괜찮아요. 제 경력 보세요. 에베레스트도 5번 다녀왔어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지만 말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입산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왔어요. 오전 8시 등반 시작.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 바람도 약했죠. 스노우는 신이 나서 앞서거나 제 옆을 따라왔어요. 2시간쯤 걸었을까요? 중간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고 스노우에게도 물그릇을 줬죠. 스노우는 물을 마시더니 갑자기 코를 킁킁거렸어요. 공기 냄새를 맡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불안한 듯 낑낑거렸죠. 왜 그래, 스노우? 괜찮아.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첫 등산이라 긴장한 거겠거니 했죠. 정오쯤 중청 대피소를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바람이 세졌어요. 하늘도 흐려졌죠. 제 휴대폰에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강원 영동 산지 폭설주의보. 신속히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상까지 1km. 돌아가긴 아까웠어요. 게다가 폭설이 뭐 대수냐고요. 저는 캐나다 로키에서 영하 40도도 버텼습니다. 계속 가자, 스노우. 하지만 스노우는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낑낑거렸어요. 왜? 무서워? 저는 스노우 목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스노우는 마지못해 따라왔지만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오후 1시.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죠. 시야가 50m로 줄었습니다. 저는 위치를 확인했어요. 정상까지 500m.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때 스노우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제 바지를 입으로 물고 뒤로 당겼어요. 야, 왜 그래? 저는 짜증이 났죠. 스노우는 처음으로 제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빨까지 드러냈어요.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스노우는 바닥을 앞발로 긁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지 말라는 신호 같았죠. 저는 웃었어요. 걔가 뭘 안다고. 제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봤습니다. 정상까지 직선거리 500m. 하지만 스노우가 가리키는 방향은 우회로였어요. 2km 돌아가는 길이죠. 아니야. 지도가 맞아. 이쪽이야. 저는 스노우를 끌고 직진했습니다. 스노우는 온몸으로 버텼지만 제가 더 힘이 셌죠. 50m쯤 갔을까요? 눈발이 갑자기 거세졌습니다. 블리자드였어요. 시야가 10m로 줄었죠. 스노우가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공포에 질린 짖음이었죠. 그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쾅! 천둥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니, 천둥이 아니었죠. 눈사태였습니다. 제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눈덩어리가 위에서 쏟아져 내렸죠. 저는 본능적으로 옆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발 아래 땅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땅이 아니라 눈이었죠. 저는 그대로 계곡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10m, 아니 15m쯤 떨어졌을까요? 중간에 바위에 왼쪽 다리가 부딪혔어요. 뚝!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뼈에서 나는 소리였죠. 눈 속에 처박혀 멈췄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온몸이 눈에 묻혔죠. 손으로 얼굴 앞 눈을 긁어냈습니다. 겨우 숨을 쉬었어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아니, 아프다는 말로는 부족했죠. 불타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돌려 다리를 봤습니다. 왼쪽 정강이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죠. 골절이구나. 저는 배낭을 뒤졌습니다. 무전기를 꺼냈어요. 전원을 켰죠. 하지만 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떨어지면서 부서진 거예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어요. 하지만 작동은 했죠. 배터리 5%. 급하게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고. 설악산 대청 아래. 다리 골절. 도움 필요. 전송 완료. 그 순간 휴대폰이 꺼졌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방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죠. 계곡 바닥이었어요. 등산로에서 최소 20m는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찾겠구나. 시간을 봤습니다. 오후 3시. 해가 지려면 2시간 남았어요. 그 뒤엔 영하 20도로 떨어질 겁니다. 저는 다리를 움직여 봤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움직일 때마다 뼈가 갈리는 것 같았죠. 스노우는 어디 있을까? 저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스노우가 무사할까요? 아니, 스노우는 똑똑한 개예요. 혼자 하산할 겁니다. 그게 나았어. 적어도 스노우는 살아야지. 오후 4시. 눈보라가 더 거세졌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손가락 감각이 없어졌죠. 저는 배낭에서 은박 담요를 꺼냈습니다. 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바람이 너무 셌죠. 담요가 펄럭거렸어요. 오후 5시.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깔렸죠.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저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었어요. 몸이 알아서 떨었죠. 열을 만들려는 본능이었습니다. 오후 6시. 떨림이 약해졌습니다. 나쁜 신호였어요. 저체온증 2단계. 몸이 포기하기 시작한 거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안 되는데. 감으면 못 깨어날 것 같은데. 에밀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빠, 스노우 괜찮을까? 미안해, 딸. 아빠가 오만했어. 사라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제 아내. 당신 조심해. 내가 너무 자만했어, 여보. 오후 8시쯤이었을까요? 저는 거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뜰 수도 없었어요. 그때 무언가 따뜻한 게 제 몸에 닿았습니다. 환청인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환각을 본다고 들었어요. 따뜻한 게 느껴지는 건 뇌가 만든 착각이겠죠. 하지만 그건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축축한 게 제 얼굴을 핥았어요. 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스노우였습니다. 스노우가 제 얼굴을 핥고 있었어요. 그리곤 제 옆에 딱 붙어 누웠죠. 너, 왜? 저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얼어붙었거든요. 스노우는 제 가슴팍에 머리를 파묻었어요. 몸 전체를 제게 밀착시켰죠.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스노우의 체온이었어요. 그게 정상 체온은 38도에서 39도. 사람보다 높습니다. 도망가. 너라도 살아야 해. 하지만 스노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더 꽉 껴안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 1시간? 제 몸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왔어요. 스노우는 가끔 일어나 제 주위 눈을 파냈습니다. 앞발로 눈을 긁어내 바람막이를 만들었어요. 제 몸이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요. 똑똑한 녀석이었습니다. 밤 10시쯤 스노우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어디론가 뛰어갔다 돌아왔죠. 입에 뭔가 물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였어요. 마른 나뭇가지. 스노우는 그걸 제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곤 다시 뛰어가 또 나뭇가지를 물어왔어요. 3번, 4번. 스노우는 계속 나뭇가지를 모아왔습니다. 불을 피우라는 거구나. 저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3번 만에 불을 붙였죠. 나뭇가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작은 불이었지만 열기가 느껴졌어요. 스노우는 다시 제 옆에 누웠습니다. 불을 쬐며 저를 감쌌어요. 고마워, 스노우. 저는 스노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스노우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2일째 새벽. 불은 꺼졌습니다. 나뭇가지가 다 탔거든요. 하지만 스노우는 떠나지 않았어요. 제 다리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부어올랐고 감각이 없었어요. 동상이 시작된 거죠. 물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입에 넣어 녹였어요. 스노우도 눈을 갉아먹었죠. 오전 8시. 해가 떴습니다. 눈보라는 멈췄어요. 하지만 여전히 구조대는 안 왔습니다. 스노우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어요. 뭔가 들은 것 같았죠. 일어나더니 특정 방향을 향해 짖었습니다. 뭐가 있어? 스노우는 제 옷을 물었어요. 끌어당겼죠. 가자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 다리가 부러졌어. 하지만 스노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결심했죠. 기어가 보자. 팔로 땅을 짚고 몸을 끌었습니다. 10cm 이동하는데 10초 걸렸어요. 다리가 너무 아팠죠. 스노우는 제 앞에서 계속 짖었습니다. 이쪽으로 오라고요. 50m쯤 기어갔을까요? 1시간 걸렸습니다. 그때 앞에 뭔가 보였어요. 건물이었습니다. 아니, 건물자네. 낡은 대피소였어요. 대피소는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붕 일부는 남아 있었어요. 바람을 막을 수 있었죠. 저는 간신히 대피소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스노우가 옆에서 밀어줬어요. 안은 좁았습니다. 2평 정도? 하지만 바람이 안 불었어요. 밖보다 확실히 따뜻했죠. 벽 한쪽에 낡은 배낭이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간 거겠죠. 열어봤어요. 비상식량이 있었습니다. 초코바 3개.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하나를 뜯어 반쪽을 먹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스노우에게 줬어요. 스노우는 허겁지겁 먹었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스노우도 배고팠을 거예요.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죠? 어제 아침? 미안해, 스노우. 내가 날 챙기느라 굶었구나.
낮 동안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체력을 아껴야 했어요. 스노우는 대피소 밖에 나가 계속 짖었습니다. 구조 신호였어요.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들을까봐요. 하지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스노우가 뭔가 물고 들어왔어요. 들쥐였습니다. 작은 쥐. 스노우가 사냥한 거였어요. 스노우는 그걸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못 먹어. 너 먹어. 스노우는 다시 제 앞으로 밀었어요. 먹으라고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스노우는 자기가 배고픈데 저를 먼저 챙긴 거예요. 괜찮아. 난 초코바 있어. 넌 먹어. 스노우는 그제야 쥐를 먹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2일째 밤. 기온이 다시 떨어졌어요. 스노우는 제 옆에 꼭 붙어 잤습니다. 저는 스노우를 안았어요. 넌 날 구하려고 여기 있는 거야? 도망칠 수도 있었잖아. 스노우는 대답 대신 제 손을 하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진돗개는 한 주인만 섬긴다고 했어요. 스노우는 저를 주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제 곁을 안 떠나는 거예요. 3일째 아침. 저는 거의 한계였습니다. 다리 감염이 시작됐어요. 열이 났죠. 스노우 상태도 안 좋았어요.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털도 푸석푸석해졌죠. 이제 그만해. 넌 내려가. 혼자서도 갈 수 있잖아. 저는 스노우를 밀었습니다. 가라고요. 하지만 스노우는 꿈쩍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제 품에 파고들었죠. 바보 같은 녀석. 우리 둘 다 여기서 죽게 생겼어. 스노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로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스노우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어요.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죠.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프로펠러 소리였습니다. 헬기였어요. 스노우는 대피소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앞발로 긁어냈어요. 흰 눈 아래 검은 지붕이 드러났죠. 신호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헬기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스노우는 계속 짖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요. 저는 대피소 밖으로 기어나갔습니다. 팔을 흔들었어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헬기가 우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곤 선회했어요. 우릴 본 거예요. 헬기가 가까운 평지에 착륙했습니다. 구조대원 3명이 뛰어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대원들이 저를 확인했어요.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죠. 조난자 발견. 의식 있음. 왼쪽 하지 골절 추정. 저체온증 상태.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저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었어요. 스노우는 제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원이 말했죠. 깨도 같이 태워야겠네요. 스노우를 안아 헬기에 태웠습니다. 저도 실렸어요. 헬기가 떴습니다. 아래로 설악산이 보였어요. 하얗게 눈 덮인 산. 저는 스노우를 안았습니다. 스노우는 제 품에서 쓰러졌어요. 기절한 거였죠. 괜찮아, 이제 안전해. 넌 날 살렸어. 구조대원이 말했습니다. 깨가 대단하네요. 48시간을 버텼다니. 48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죠. 제 평생입니다. 오후 2시 병원 도착.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스노우는 동물병원으로 이송됐죠. 의사들이 저를 검사했습니다. 왼쪽 경골 골절, 3도 동상, 저체온증, 탈수.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했어요. 의사가 말했죠. 운이 좋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다리 절단이었어요. 운이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대답했어요. 제게가 살린 겁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내와 딸이 달려왔어요. 에밀리가 울며 안겼습니다. 아빠. 사라도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 정말 다행이야. 스노우는요? 저는 물었죠. 수의사가 봤어. 체중 3kg 감소, 발바닥 동상 2도, 극도의 탈진. 하지만 회복할 거래.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음 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제 이야기가 뉴스에 나갔거든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수락했죠. 카메라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에베레스트를 5번 올랐습니다.
하지만 산을 정말 아는 건 제가 아니었어요. 스노우였습니다. 스노우가 경고했어요.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전 무시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제 오만함이 우릴 죽일 뻔했어요. 하지만 스노우는 절 버리지 않았습니다. 48시간 동안 제 곁을 지켰어요. 체온을 나눠주고 불을 피울 나뭇가지를 모아주고 대피소까지 길을 안내했습니다. 스노우는 단 한 번도 구조견 훈련을 받은 적 없어요. 그냥 집에서 키우던 개였습니다. 하지만 스노우는 알고 있었어요. 주인을 지키는 법을요. 진돗개는 한 주인만 섬긴다고 합니다. 한 번 주인으로 인정하면 목숨을 거는 거죠.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대답했죠. 다시는 산을 우습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스노우를 평생 지킬 겁니다. 스노우가 저를 지켜준 것처럼요. 일주일 뒤 저는 퇴원했습니다.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었죠. 스노우도 동물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스노우가 절 향해 뛰어왔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말랐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났어요. 스노우. 저는 무릎 꿇고 스노우를 안았죠. 고마워.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스노우는 제 얼굴을 하였습니다.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아빠, 스노우 영웅이에요. 학교에서 다들 알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는 한국 뉴스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도 보도됐어요. 캐나다 신문에도 실렸죠. 세계적 산악인을 구한 한국에게 진돗개 스노우. 각종 방송에서 출연 요청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어요. 스노우가 스트레스 받을까봐요. 대신 한 가지는 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 거액을 기부한 거죠. 스노우를 데려온 바로 그 보호소였어요. 보호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더 많은 진돗개를 구할 수 있어요. 저는 대답했죠. 진돗개는 특별합니다. 한 주인만 섬기는 충성심, 타고난 생존 본능. 이건 훈련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진돗개의 가치죠. 2주 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사고를 조사한 결과를 알려줬어요.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려던 길은 눈사태 위험 지역이었어요. 실제로 그날 오후 3시에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했죠. 만약 스노우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선생님은 그 눈사태에 직접 휩쓸렸을 겁니다.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스노우가 안내한 길이요. 그게 실제로는 대피소까지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죠. 어떻게 스노우가 그걸 알았을까요? 관계자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진돗개는 귀소 본능이 뛰어난 견종입니다.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고 바람 방향을 읽고 지형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요. 1993년 대전에서 진도까지 300km를 걸어 돌아온 진돗개 백구 사례도 있죠. 스노우는 아마 바람 냄새로 위험을 감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안전한 길을 본능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저는 스노우를 봤습니다. 녀석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개구나. 한 달 뒤 저는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산악회에서 온 거였어요. 제 경험을 공유해달라고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화상으로 강연을 했죠. 수백 명의 산악인들이 접속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 산을 올랐습니다. 에베레스트, 킬리만자로, 맥킬리. 세계 어디든 갔죠. 저는 자만했습니다. 산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제 기술과 경험이면 어떤 산도 문제 없다고요. 하지만 설악산이 저를 깨웠습니다. 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존중해야 할 자연이었죠. 그리고 스노우가 저를 가르쳤습니다. 진짜 생존 능력이 뭔지요. 저는 스노우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스노우는 본능을 가졌어요. 수천 년 진화한 본능이죠. 스노우는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키우던 개였어요. 하지만 위급한 순간 스노우는 제가 상상도 못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체온을 나눠주고 바람막이를 만들고 식량을 구하고 대피소를 찾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노우는 절 버리지 않았습니다. 진돗개는 한 주인만 섬긴다고 합니다. 주인을 정하는 데 신중하지만 한 번 정하면 평생이래요.
스노우는 저를 주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제 곁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오를 때 장비도 중요합니다. 기술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동료를 신뢰하는 마음이죠. 저는 이제 압니다. 제 옆에 있는 작은 개가 제 생명을 구했다는 걸요. 강연이 끝나자 채팅창이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진돗개에 대해 처음 알았어요. 개의 충성심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죠. 그날 밤 저는 스노우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에밀리는 잠들었고 아내는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스노우가 제 무릎에 턱을 얹었습니다. 저는 녀석 머리를 쓰다듬었죠. 스노우, 너 알아? 내가 처음 널 봤을 때 싫어했어. 작고 훈련도 안 된 시골개라고 생각했지. 셰퍼드가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 명견이라고 불리는 개들이 최고라고 믿었지. 하지만 내가 틀렸어. 진짜 명견은 혈통이나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 주인을 향한 진심, 그게 진짜 명견을 만드는 거야. 넌 내게 그걸 가르쳐줬어. 고마워. 스노우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곤 제 손을 핥았어요. 3개월 뒤 봄이 왔습니다. 제 다리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깁스를 풀고 다시 걸을 수 있었죠. 저는 가족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설악산 다시 갈까? 에밀리가 놀라 물었어요. 아빠,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하지만 극복해야지. 그리고 이번엔 스노우 말을 들을 거야. 4월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은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쉬운 코스, 비선대 계곡이었어요. 스노우는 신나서 앞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뒤돌아봤어요. 우리 따라오는지 확인하면서요.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물소리가 시원했어요. 벚꽃이 흩날렸죠. 에밀리가 스노우에게 말했습니다. 스노우, 고마워. 아빠 지켜줘서. 스노우는 에밀리를 핥아줬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죠. 산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위험하고 경이로운 자연.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산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걸요. 다만 존중하며 함께할 뿐이죠. 그리고 제 옆에는 스노우가 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 제 가족, 제 친구. 작지만 위대한 이 개가 저를 지켜줄 겁니다. 제가 스노우를 지키듯이요. 진돗개, 한국의 천연기념물 53호. 한 주인만 섬기는 충성심, 타고난 생존 본능, 그리고 끝없는 사랑. 스노우가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진짜 명견이 뭔지를요. 저는 스노우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평생 함께하자, 친구. 스노우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네, 아빠. 저도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